40대, 50대 돼가지고 은퇴 후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40이죠. 40이 다 돼서 39살 때 트럭 장사를 시작했어요. 뭐 그 이전에 20대 때는 대기업에 있었고 30대 때는 뭐 크게 나눠보면요. 야채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야채 가게에 있었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내 장사를 갖게 되고 나서 내 가게를 갖고 2년 만에 저는 이제 폭삭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39살 때 저는 트럭 장사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10년 됐죠. 지금 49이니까. 근데 제가 막상 그 망하고 나서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뭐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럭 장사를 시작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권해주는 직업들이라는 게 정말 너무 암담한 직업들이에요. 보면 뭐 소개시켜 준 직업이 보면 뭐 리사이클 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중고용품 수거해 가지고 판매하는 일, 아니면 뭐 공장에서 좀 무거운 거 나르는 일. 정말 40대 이후에는 직업 선택에 뭐 이런 폭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저는 뭐 빚이 많아가지고 직장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직장을 구한들 연봉으로 따졌을 때 4천이 다 안 돼요. 보면 4천 주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준다는 데가 뭐 마트 쪽 이제 판매하는데, 제가 뭐 이런 과일 가게를 했었으니까 마트 쪽 판매하는 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감할 때까지 하면 그래도 뭐 연봉으로 따지면 4천 조금 넘고. 근데 그 정도의 돈을 받아서 가정을, 아실 거예요.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뭐 빚이 전혀 없고 집이 뭐 내 집이 있고 그런다면야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애 키워가면서. 근데 당장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노후가 준비가 안 되죠. 애는 이제 커가면 애한테 학원비며 대학 가고 나서 대학교 이제 등록금이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이 들어가고 하려면 뭐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지 않는 한은. 이런 게 지금 요즘에 어떻게 보면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40대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0대 회사가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40대 분들에서도 많아요. 그리고 50대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오시는 40대, 50대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 일을 대함에 있어서 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40대는 열정이 가득해요. 어떻게 보면 20대에 확 타올랐던 그 열기가, 열정이 이제 30대에 한번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이제 40대 되면 그래도 자신감은 있어요. 아, 내가 뭔들 못하겠어, 뭐, 이런 장사 못하겠어, 라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건 좋은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 40대 분들은 끈기가 좀 적어요. 특히 자기가 정말 절실하지 않은 분들은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40대에서도 많이 나와요. 보면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트럭 장사 여기 사관학교에 300분 정도가 지금까지 한 8년 그동안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을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40대 분들은 정말 절실하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이걸로 다시 자립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40대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빚이 뭐 엄청 많으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아이하고도 떨어져서 지내고 뭐, 그런데 이분은 목표가 뚜렷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몇 년 딱 정해놓고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뭐가 되던 간에 해보자는 거죠. 해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문제점을 자꾸 해결하려는 분이,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트럭 장사들은 잘해요. 어떻게 보면 트럭 장사도 자영업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인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투자가 적기 때문에 포기도 빠른 자영업이에요. 투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중고 트럭 한 대, 그리고 뭐 트럭 꾸미는데 돈 조금 들고, 물건 구입하는데 그날 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걸로 해서 절실하다 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40대에 내가 이 트럭 장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절실함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거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기보다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뭐 대책이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했었고 해냈어야만 했어요. 이거를 못하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박했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이 트럭 장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대 분들은 이 트럭 장사를 만약에 뭐 트럭 장사 해가지고 그 저번에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그래도 600 밑으로 버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월 순수익으로. 근데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도 중요하고 자기가 바뀌려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50대 분들은 또 이제 이 트럭 장사를 하시러 오게 되면 또 이분들은 또 결이 달라요. 대부분 찾아오시는 50대 분들은 절실함이 굉장히 크세요. 보니까. 왜 절실함이 크냐면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다 안 되고, 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뭐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다가 50대 맞이해 가지고 정말 50대 되니까 50대는 더 심각하죠. 직장 구하기가 더 심각하죠. 정말 저한테 오신 분 중에서 50대에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50대에 할 수 있는 게 자격증 따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아파트 소장 진짜 운 좋으면 들어가면 그게 최고의 보직이고, 아니면 경비, 50대의 경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게 되면 경비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굉장히 급여가 작잖아요. 근데 40대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게 50대예요. 보면 50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50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초조해지고.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는데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끈기 있게 버티세요. 보면 저희 팀에서 제일 제가 감동적이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50대 분이었는데 큰 중소기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다 그 회사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대부분 회사를 정리하면요 자기 먹고 살 거는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하는데 이분은 너무 정직하게 정리를 하셨어.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하 새빵 살 돈밖에 안 남더래요. 그 직원들까지 다 챙겨준 거예요. 정말 좋은 사장님이죠. 직원들까지 다 챙겨주고 나니까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너무 젊잖아요.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너무 젊잖아요. 이분이 말도 점잖게 하시고 생전 저하고 여기서 거의 3년 가까이 있으면서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이 그 정도로 점잖으세요. 뭐라고 그래도 웃으시고 그 정도 점잖으신데 트럭 장사를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절대 진짜 사장님은 뭐 먼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안 되실 것 같다고. 이 트럭 장사는 약간 그 나쁜 남자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좀 악한 기질도 있어야 되고 조금, 그리고 버티기 기술도 있어야 되고 뻔뻔함도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은 뻔뻔함이 조금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악함이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악한다는 게 뭐 사람을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맞설 수 있는 거죠. 길거리 나가면 트럭 장사들끼리는 좀 기싸움이 세거든요. 나가면
그 기싸움에서 좀 악해야죠. 그래가지고 밀려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트럭 장사 해볼까 해도 막상 길 나가면 제일 두려운 게 그걸걸요 아마. 기존의 트럭 장사들, 노점상 당족반들, 그리고 기존의 상인애들 와서 뭐라 그러면 정말 이론만 트럭 장사 가지고 하신 분들 많아요 보면. 근데 막상 그분 트럭 장사 트럭 끌고 나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이론은 뭐 대단해요. 근데 쫄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나가면 좀 악함이 있어야 돼요. 악함이. 독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죠. 이분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의외예요. 의외. 아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이분은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오는데 6개월 3개월 지나니까 좀 올라가고 6개월 되니까 올라가고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 트럭 장사들은 처음에 매출이 나갈 때의 매출까지 그만둘 때까지 매출 거의 유지를 하다가 나중 되면 점점 못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말 저 300분 중에서도 뭐 한 분 나왔을까 할 정도로 이제 특이한 케이스였죠. 근데 이분이 왜 저한테 감동을 줬냐면 그 당시에 좀 그분 그 나이 때 50대 분들이 많았을 텐데 하필 그해 겨울에 수능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그 50대 분들이 그럴 나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게 전부 좋은 대학을 가셨어요. 뭐 연세대, 서강대 뭐 이런 데에만 합격을 자녀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너무 제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때. 그 과도 뭐 이렇게 이상한 과가 아니라 뭐 어느 뭐 성균관대 뭐 의대, 연대 뭐 경영학과, 연세대 의대 뭐 이런 데만 이렇게 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에 이제 그 큰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나중에 내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정말 이걸 학교처럼 만들고 이 아빠들이 이렇게 대학을 보내게 되면 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줄 수는 없더라도 입학 장학금 정도는 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뭐 그렇다고 대단한 장학금이 아니라 뭐 옷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양복 한 벌 정도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졸업하거나 뭐 할 때 어디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할 때 입을 수 있는 양복 정장 한 벌 정도는 맞춤 정장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 입학금이 없으면 입학금 정도는 대줄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그때 어렴풋이 꿨었거든요. 그래 이 50대 분들은 은퇴 후의 직업으로는 나쁘지 않죠.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거의 600 수준의 돈을 그분들도 뭐 600만 원 번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은퇴 후의 직업으로 트럭 장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가 끈질기고 끈기가 있고 절실하다면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뭐 다른 일도 있겠죠. 그리고 2, 3년 도전해가지고 거기서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자기가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트럭 장사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상권 분석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정말 빨라져요. 그리고 많은 지역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이 지역에서 뭘 하면 좋겠다는 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저 역시도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다가는 이렇게 장사를 하면 괜찮겠다. 여기 이 동네는 뭘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메모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그 흐름을 빨리 캐치해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잘 되는 가게들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한참 장사할 때 대만 카스테라가 막 그때 붐이었거든요. 그때 막 야 이거 대만 카스테라 잘 되겠는데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대만 카스테라인 거예요. 가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오래 못 가겠다. 이건 진짜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흐름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길거리 트럭 장사 길빵이라고 그런 트럭 장사에 나가면요.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뭐 40대 50대 정말 고민을 한다 그러면 트럭 장사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